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댁재산 분배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셨다는 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같은 자식인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배분을 받고 싶은 것은 똑같은 사람 마음일 텐데요. 그런데 며느리이기 때문에 언행에 조금 조심을 하셨어야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집에서는 딸이고 미래에 결혼을 하고 나면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입장을 가지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입장이었기에 새언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새언니 입장이 되어서 서운할 만하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하겠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이 많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바로 저희 부모님 재산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언니 모습을 보니 저도 혼란스럽긴 하네요. 오빠와 결혼한 지 거의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동안에 그렇게 새언니가 흥분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흉물스러워지는 건지,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아서 극한으로 치닫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가족들끼리 돈 가지고 언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많이 서운하긴 합니다. 엄마가 결단을 내려주기 전까지 새언니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 돈을 받을 생각인 거냐고, 만일 그 돈을 받으면 그동안 저를 잘못 본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며 읍소 아닌 읍소를 합니다. 아가씨,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가씨가 결단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해도 아가씨가 거부하시면 억지로 주시겠어요? 정말 저희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속물 같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저 속물 맞아요. 그런데 저희 사정이 정말 좋질 않아요. 지금 오빠는 회사에서 돈 한 푼 못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애들은 지금 집에 있지만 곧 다시 등교도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정말 저희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 아가씨는 힘들지 않잖아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직장도 탄탄하고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면서 그 정도 돈 필요하지 않잖아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 벌리지 않을 테니까 아가씨가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셔서 저희한테 그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어머님 아버님 좀 설득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너무 절박해서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지만 특히나 저희는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요. 차라리 저희 부부를 보는 게 아니라 아가씨, 조카들을 좀 봐주세요.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아가씨. 새언니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매우 강경하셨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오빠 부부가 결혼을 한 뒤에 집에다가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부모님에게 돈을 융통해가 사업을 했고 다행히 그 사업이 잘 돼서 부모님에게 융통해간 돈을 갚아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네 부부는 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살림살이를 키웠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땐 잘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했으니까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기울게 되면서 겨우 월급만 가져올 수 있는 정도만 되었고 결국 오빠네 부부는 사업차 융통해간 돈을 다 갚기도 전에 또다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오빠니까 그리고 아들이니까 부모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어느샌가 오빠네 부부는 부모님 생각에 당신들의 지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하더군요. 아마도 부모님은 그 점을 괘씸하게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달라 했고 언제까지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는 약속을 단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이 제게 주신다는 돈은 현금으로 1억입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제게 주려고 하시냐 했더니 엄마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있어봤자 또다시 네 오빠네가 홀라당 가져갈 거야. 아휴, 도대체 걔들은 일을 어떻게 하길래 맨날 죽는 소리만 한다니.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돈 있어봤자 또 와서 우는 소리 하면 내줄 것 같다고 그냥 너한테 주고 싶다고 하더라. 나중에 걔들한테 다 뺏기고 나서 너 결혼할 때 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이지. 대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오빠 명의로 해줄 생각이야. 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오빠인데. 하지만 절대로 이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럼 그것도 또 정신 못 차리고 그 집에만 의지하고 흥청망청 되면 어쩌니? 애들 씀씀이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왜 그렇게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지. 덜 벌면 좀 줄일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생각은 못하고 맨날 힘들다고 말만 하는 건지. 아휴, 내가 걔를 생각하면 속이 너무 답답해서 잠이 다 안 와. 오빠네 부부가 좀 대책 없이 살림을 키워놓은 것은 맞으나 그들도 잘 해보려고 한 것은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돈을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져간 것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제게 현금 1억을 주시겠다는 그 뜻을 거스를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 1억이 저희 집안의 불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돈 앞에선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인 것일까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어찌 행동을 했는지는 돌아보지도 못한 채 모렴치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존재인 걸까요? 부모님이 제게 돈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오빠네 부부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훔친 돈도 아니고 부모가 본인 자식에게 준다고 하는데 굳이 숨길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식에 새언니가 도를 넘는 언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오빠도 본인들이 더 필요한 돈이라고 거들긴 했지만 새언니는 그 돈을 좀 더 집착적으로 굴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는 점과 조카들 우리 집안의 장손이라는 점,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점은 본인, 즉 며느리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서운하다 했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본인들인데 왜 그걸 고려해주지 않으시냐며 이건 불공평하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 목마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보시고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건네주려 하시는 거냐며 원망을 쏟아냈죠. 어머니, 아버님, 그동안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거 저희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꼭 그 돈을 필요하지도 않은 아가씨에게 주셔야겠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과도하게 받긴 했지만 그만큼 저 며느리로서 시댁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명절, 제사, 어머님, 아버님 생신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고 아이들 보고 싶어 하실까봐 자주 시댁에 들어왔었고 가끔은 저희 스케줄까지 취소하면서 시댁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고요. 항상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드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돈 아가씨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은 돈이잖아요. 염치 없는 것도 알고 이런 말 며느리로서 하면 안 되는 거 잘 알지만 그 돈 필요한 거 바로 저희들이라고요. 저희들이 잘 살아야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아가씨한테도 다 도움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 돈 저희한테 너무 절실해요. 지금 저희는 그 돈을 가지게 되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지만 아가씨는 절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고려해 주셔야 하는 자식이 과연 누구일까요? 어머님, 아버님, 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고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을 의탁한 사람들은 아가씨가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라고요. 아가씨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나 다름없는데 만일 저희가 망해버리면 그 피해는 어머님, 아버님한테까지 가는 거라고요. 정말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돈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가씨한텐 필요 없는 돈이라고요. 절실한 사람은 저희지 아가씨가 절대 아니라고요. 오빠네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새언니의 간절한 읍소가 가련하다거나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놀랍기도 했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강경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 주셔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 돈 내가 내 딸한테 주겠다는데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을 왜 따져야 하는 것이냐고. 그리고 지금 너의 모습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줄 아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동안 니들이 가져간 돈이 얼만데? 고작 동생한테 1억 주는 게 아깝다,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냐?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다들 힘들게 살고 있고 다들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니들 정말 진심으로 노력이란 건 하고 있니? 어줍지 않게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매일 힘들다,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곧 괜찮아질 거다, 곧 드릴 거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한테 가져간 게 얼마인 줄이나 아니? 그건 생각 못하면서 조금 남은 현금 네 동생 결혼 자금으로 미리 좀 주겠다는데 이게 도리에 어긋나는 거야? 상황이 절박하다, 궁지에 몰려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만큼 니들이 노력을 해보았냔 말이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지켜본 결과 니들은 그냥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야. 입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업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신이라는 건데 니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약속을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본 적이 있니? 그리고 빚을 진 기분이었다고? 그래서 시댁에 일 있으면 니들 상황까지 취소해가면서 그리 했다고? 그럼 만약 우리가 니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면 자식 도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이니? 지금 네가 이야기한 그 자식돌이라는 것이 응당해야 하는 것 아니야? 정말 못돼먹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옹졸해? 부끄러운 생각도 들지 않아? 아버지 엄한 말투에 오빠 부부는 그 자리에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제게 끊임없이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님 마치 돈에 미친 사람 같아 보일 지경이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요. 상황이 좋지 않다, 힘들다, 다음 달을 어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도 정작 오빠니는 좀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만일 제가 오빠니 입장이라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주말이면 요즘 이런 시국에도 애들을 데리고 캠핑을 자주 갔었고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겠지만 30평 남짓한 집에 집안 살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고용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일을 하느라 정신도 없고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그렇게 돈이 없고 살림이 빡빡하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리 힘들면 아주머니에게 잘 말씀드려서 중단을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새언닌 제게 그랬습니다. 아가씨, 제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아주머니는 절대로 포기 못해요. 한 번 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편리함을 모르는데 한 번이라도 쓴 사람들은 절대로 그 편리함을 잊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워낙에 사나워서 아주머니 안 오시면 저희 집 쓰레기장 될 거예요. 돈은 없지만 그래도 쓸 건 쓰면서 살아야죠. 아, 로또라도 당첨되면 정말 좋을 텐데 왜 매주 사는데 당첨이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되는 건지. 아, 우리도 좀 당첨되면 좋겠다. 저리 말을 했었고 넉넉해 보이는 생활을 했었기에 이번에 세연이의 극한 반응을 저는 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저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더 이상 지원을 해주고 싶지 않다, 남아있는 돈을 빨리 제게 넘겨야 그 돈이라도 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버지 엄포 이후에도 세연이는 저와 엄마를 돌아가면서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득이 먹히지 않자 결국엔 엄마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렇게 행동을 하니 부모가 자식에게 신의를 잃었다는 말을 한 거겠죠. 어머니, 정말 그 돈 아가씨한테 주신다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실망해서 안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아들도 잃으시는 거고 며느리도 잃으시는 거고 하물며 이 집안의 장손인 손주도 잃으시는 거라고요. 지금 저희들은 어머님 아버님 눈밖에 났고 어머님 아버님 눈에는 아가씨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아가씨만 보면서 사시도록 하세요. 앞으로 아가씨가 다 하세요. 제사부터 명절 그리고 두 분 생신까지
몽땅 다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라고요. 제가 너무하는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도 정말 큰 모순점이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저희한테는 융통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지원을 해 주셨을 때 저희 다달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한테는 왜 그냥 주시는 건데요? 저희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아가씨한테는 그냥 주시는 거냐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이도 우리가 너무 안일한 모습을 보인 거다. 우리를 책망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머님 아버님 이번 결정에 저는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아가씨가 다 하세요.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손주 노릇, 게다가 딸 노릇까지 다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라고요. 저희는 손 뗄게요.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이 있는 법인데 세연이 이제 때를 쓰다 못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본인들의 행동을 뒤돌아보지는 않는 것일까요? 현금 1억이 이런 사달을 불러일으키다니. 사실 저는 그 돈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저는 받을 생각 전혀 없고 만일 그 돈을 오빠네가 가져갈 것 같아 노파심에 제게 주시고 싶으시면 그냥 주었다고 말만 하시라 했습니다. 새언니가 저렇게 억지를 쓰며 나오니 그 인성이 보이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동안 좋은 마음에 지원했던 부모님의 진심이 허투루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화가 나더군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막장처럼 나가는 새언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언니,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네. 언니랑 오빠가 우리 부모님 안 보는 건 상관없는데 그럼 그동안 가져간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보겠다? 그럼 너무 도둑놈 심보인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냐고요. 정말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었네요. 부끄러움이 뭔 줄도 모르죠?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오빠는 언니가 엄마 아버지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었네. 왜 니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냐? 그나마 넉넉한 부모 만나서 어려울 때마다 손 벌릴 때 있어서 운 좋았다 생각을 해야지. 니들 안 주고 다른 자식 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해? 그게 그렇게 서운해? 그리고 언니 며느리예요. 지금 시댁 재산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주제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빤 가만히 있는데 왜 언니가 더 나서서 난리인 건데요. 정말 사람도 참 한심하다. 그 나이 먹고 어쩜 그렇게 생각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니들이 어떻게 부모님 뜻을 알겠니? 결국엔 엄마도 도가 지나친 새언니의 말에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부모님 명의인 그 집, 분명 나중에 오빠 명의를 돌려주시겠다 하며 제게 이해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새언니의 저 말로 인해 그 집까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새언니의 입이 방정이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죽었니? 나나 네 시아버지가 죽었어?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어디 들어가기라도 해야 한다니? 왜 그렇게 끝까지 가? 왜 그렇게 막장까지 가냐고? 그래, 네 말처럼 보지 말자. 앞으로 우리는 우리 딸만 보고 살 테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자고. 그런데 그동안 가져간 돈은 갚아야 하지 않겠어? 한 번도 제 날 때 들어온 적 없었던 그 돈, 이젠 좀 받아야겠다. 어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보고 그런 망발할 수가 있어? 돈 앞에는 장사 없다더니만 결국에 이런 꼴을 보이는구나. 네 말처럼 그렇게 살자. 우리야말로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빌기라도 할 것 같았니? 그리고 이미 이렇게 결론 났으니까 네 입이 얼마나 방정인지 이야기해 줄게. 지금 딸이 살고 있는 그 집, 딸한테 현금 주고 난 뒤에 니들 명의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 싹 다 사라졌다. 니들은 도와줘도 고마움도 모르는 것들이고 도와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위인들이야.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까 돈이나 타달이 갚도록 해라. 어려워봐야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 알아야 소중함을 알겠지. 염치 없는 것들, 생각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결국 오빠네 부부는 살아있던 그 입으로 본인들이 본인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새언니는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씨는 좋겠다고 말이죠.
아가씨,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딸인 신우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시댁.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네요. 아가씨는 정말 좋으시겠네요. 앉은 자리에서 손 안 대고 재산 받게 생겼으니까요. 그러게요. 언니네 시댁은 딸인 신우이한테 전 재산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언니네 친정에선 딸인 언니한테 뭐 좀 안 주신대요? 남의 부모 거 탐내지 말고 언니네 부모님한테 뭐 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오빠도 언니네 부모님한테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공평한 거죠. 안 그래요, 언니? 새언니는 오빠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좀 새언니는 오빠가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땀 흘려가면서 노력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그만 부모님한테 기대고 말이죠. 그리고 양심도 좀 챙겼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